아빠, 제발 아빠, 학교에 오지 제발 학교에 오지 마세요. 마세요. 제 제 인생 인생 망치지 망치지 말고. 말고. 52세 김민우는 딸 지우의 차갑게 내뱉은 말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학부모 상담 주간, 민우가 딸의 고등학교에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직후였다. 아빠가 여기서 일한다는 거 친구들한테 들켰어요. 반 애들이 다 비웃었다고요. 지우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사업하신다고 거짓말했대요. 청소부 아들이라는 게 창피해서요. 장남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다행이에요. 이런 모습 안 봐서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다. 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청소부가 된 이유가 바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남자가 왜 청소부가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민우는 눈을 떴다. 52세, 2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었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어젯밤 학교복도 왁스칠이 유난히 힘들었나 보다. 작은 투룸 빌라. 낡은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주름이 또 깊어진 것 같았다. 민우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다. 20년째 입는 옷이었다. 서울 명문고등학교 서안고 이곳에서 20년을 청소부로 일했다. 아빠, 오늘 학교 안 가도 되죠? 아들 재훈이 방에서 나왔다. 대학교 3학년 경영학과였다. 왜? 오늘 무슨 날인데? 친구들이랑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빠 보면. 좀 그래서. 민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알았어. 오늘은 3층만 청소하고 일찍 들어올게. 감사합니다. 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우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5시 30분이었다. 학교는 아직 어두웠다. 교무실 불을 켜고 청소 도구를 꺼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복도를 얼마나 많이 닦았을까? 20년이면 7,300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바닥을 닦았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경비 박 씨가 손을 흔들었다. 네, 박 선생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우리야 뭐 항상 이 시간이잖아요. 그나저나 김 선생님, 아드님 대학 잘 다니나요? 네, 덕분에요. 따님도 고3이라며요? 공부 잘하나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좋겠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식 농사가 전부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7시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복도 한쪽에 서서 물러났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인사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갔지만 몇몇은 밝게 인사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복도 끝에서 딸 지우가 친구들과 걸어오고 있었다. 민우는 재빨리 청소 도구실로 들어갔다. 딸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문틈으로 지우를 지켜봤다. 딸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저렇게 웃으면 됐어. 민우는 생각했다. 점심시간 민우는 구내식당 한쪽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야, 저 아저씨 매일 여기서 혼자 먹더라. 청소하시는 분이잖아. 불쌍하다. 혼자 사시나 봐. 민우는 듣지 못한 척했다.
익숙한 대화였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 아빠는 뭐 하시는데? 친구가 물었다. 우리 아빠? 그냥 사무실 다녀. 지우가 대충 얼버무렸다. 어떤 회사? 그냥 작은 회사야. 별거 아니야. 민우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해했다. 고등학생 딸이 친구들에게 아빠가 학교 청소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후 3시 학생들이 하교하고 민우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가장 힘든 일이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았다. 허리를 숙였다 폈다를 반복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김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불렀다. 네, 선생님. 오늘 교무회에 있으니까 3층 회의실 청소 좀 해주세요. 6시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좀 준비해 주시고. 네. 민우는 회의실로 갔다. 책상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커피를 준비했다. 교사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김 선생님 수고하세요. 아, 네. 회의 잘하세요. 민우는 나가려다가 한 교사의 대화를 들었다. 올해 SKY 대학 합격생이 작년보다 줄었대요. 그래요? 학부모들 난리 나겠네. 요즘 애들 공부 안 해요. 다 학원만 믿고. 민우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저녁 7시 민우는 마지막 청소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샀다. 집에 도착하니 재훈과 지우가 거실에 있었다. 아빠 왔어요? 응, 밥은 먹었니? 네,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래. 민우는 혼자 컵라면을 끓였다. 자식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라면을 먹으며 민우는 오래된 서랍을 바라봤다. 저 안에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밤 10시 민우는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쑤셨다. 20년째 반복되는 통증이었다. 눈을 감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다. 20년 전 민우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정원 해외 파견 요원이었다. 2005년 김민우는 국정원 최정예 요원이었다. 32세의 나이에 이미 중동, 동남아, 유럽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대테러 작전과 첩보 수집이었다. 민우, 이번 작전은 특히 위험해. 상관이 말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 생각은 안 나? 당시 민우의 아내 수지는 임신 중이었다. 아들 재우는 겨우 3살이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제 가족도 안전하니까요. 상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해 여름 민우는 중동의 한 국가로 파견되었다. 임무는 한국인을 인질로 잡은 테러 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민우는 현지인으로 위장해 6개월 동안 잠복했다. 수염을 기르고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테러 조직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인질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본부, 여기 알파원. 인질 위치 확인했다. 좌표 전송한다. 잘했어, 알파원. 철수 준비해. 하지만 그때 민우의 정체가 발각되었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민우는 인질 3명을 데리고 탈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인질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다. 24시간의 도주 끝에 민우는 인질들을 한국 대사관에 인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상관이 옆에 있었다. 고생했다, 민우야. 인질들은 모두 무사해. 내 덕분이야.
국가유공자 훈장 받게 될 거야.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민우의 얼굴이 테러 조직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들은 복수를 맹세했다. 민우, 당분간 해외 파견은 어려울 것 같아. 괜찮습니다. 국내 업무로 전환하겠습니다. 민우는 국내로 돌아왔다. 딸 지유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가족과의 재회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우의 집 앞에 수상한 차량이 나타났다. 국정원 분석팀이 확인한 결과 테러 조직과 연관된 차량이었다. 민우, 내 가족이 위험해. 뭐라고요? 테러 조직이 내 가족 정보를 입수했어. 복수하려는 것 같아.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장 가족을 안가로 이동시켜야 해.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직접 지킬 수 있습니다. 민우, 내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계속 요원으로 일하는 한 가족은 계속 위험해. 그날 밤 민우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내 수진과 마주 앉았다. 여보, 민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직업을 아내에게 털어놨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국정원 요원이었어? 미안해. 말할 수 없었어. 그럼 그동안 무역회사 다닌다고 한 건 전부 거짓말이야. 정확히는 위장 신분이었어. 수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민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요원을 그만두면 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이름도 직업도 모든 걸.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며칠 후 국정원 고위층과의 회의가 있었다. 민우, 정말 이걸 원하는 거야? 네. 제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넌 우리의 최정예 요원이야.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긴 침묵 후 국장이 말했다. 알았어. 증인 보호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겠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절대 과거를 밝히면 안 돼.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내가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묻혀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직업을 가져야 해.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직업. 그렇게 민우는 김민우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모든 경력을 지웠다. 대학 졸업장도 국정원 근무 기록도 모든 것을 지웠다. 그리고 선택한 직업이 청소부였다. 왜 하필 청소부입니까? 민우가 물었다. 누구도 청소부를 의심하지 않아.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 완벽한 위장이야. 그리고 학교 청소부면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어. 지켜줄 수 있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2005년 가을, 민우는 서안고등학교 청소부로 첫 출근을 했다. 아내 수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우리 가족이 안전하면 돼. 하지만 당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던 사람이. 이것도 훌륭한 일이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거잖아. 수지는 남편을 껴안았다. 고마워. 당신이 자랑스러워. 나도 사랑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년 후 수진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췌장암이었다. 이미 사기였다. 선생님, 얼마나 남았나요? 민우가 의사에게 물었다.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민우는 주저앉았다. 수지는 병원 침대에서 민우의 손을 잡았다. 여보, 약속해줘. 뭘?
아이들한테 당신 과거 말하지 마. 절대로. 왜? 아이들도 알 권리가. 아니야. 아이들이 알면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짐이 될 수도 있어. 우리 아빠는 국정원 요원이었는데 우리 때문에 포기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아빠가 청소부든 회사원이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민우는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약속할게. 6개월 후 수지는 세상을 떠났다. 민우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 재호는 9살, 지우는 5살이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지우가 물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왜? 아파서. 민우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날부터 민우는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가서 청소하고 저녁에 돌아와 저녁을 만들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재우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혼자서 모든 걸 했다.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이 민우가 모든 걸 포기한 이유였으니까. 10년이 흘렀다. 재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지우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민우는 여전히 청소부였다. 20년째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아빠, 학교 오지 마. 친구들한테 아빠 이야기하지 마. 부모 직업란에 뭐라고 써야 돼? 차라리 무직이라고 쓸까? 민우는 모든 걸 참았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아팠다.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민우는 그렇게 믿었다. 2024년 11월 민우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학교 옥상 물탱크를 점검하던 민우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민우는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김 선생님, 경비 박 씨가 달려왔다. 119, 빨리 119. 구급차가 도착했다. 민우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재훈에게 물었다.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고요. 심근경색이요? 네,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차트를 넘겼다. 환자분 과거 병력을 보니 특이사항이 있어서요. 무슨 특이사항인데요? 오래된 총상 흔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재훈과 지우는 얼어붙었다. 총상이요? 네,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군대에서 사고라도 당하셨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군대도 안 갔는데. 그럼 이상하네요. 명확한 총상 흔적인데.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면회 가능하세요. 재훈과 지우가 병실로 들어갔다. 아빠, 애들아. 민우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했어요, 아빠. 미안하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깨에 총상 흔적이 있다고요.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아빠, 그게 뭐예요? 아빠 군대도 안 갔잖아요. 옛날에 사고가 있었어. 무슨 사고요? 말하기 싫구나. 민우는 고개를 돌렸다. 재훈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며칠 후 민우는 퇴원했다. 하지만 의사의 권고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었다.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민우는 무료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쉬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재훈이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서랍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서랍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오래되어서 쉽게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게 뭐야? 국가정보원 신분증, 민우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직책이 해외 파견 요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표창장도 있었다. 대테러 작전 성공적 수행, 또 다른 표창장, 인질 구출 작전 공로, 신문 스크랩도 있었다. 중동 한국인 인질 3명 극적 구출 기사였다. 재훈은 손이 떨렸다. 아빠가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그는 계속 서류를 뒤졌다. 훈장도 있었다. 국가유공자 훈장, 그리고 사진들. 젊은 시절 아버지가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진들. 재훈은 믿을 수 없었다. 지우야. 그는 동생을 불렀다. 왜? 이것 봐. 지우도 서류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빠가 국정원? 그러게. 나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아빠가 청소부가 된 건?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빠한테 물어봐야 해. 그들은 거실로 나갔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빠, 응? 이게 뭐예요? 재훈이 서류들을 내밀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어디서? 아빠 방 서랍에 있었어요. 아빠, 이게 진짜예요? 민우는 한참 침묵했다. 그래. 아빠가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그랬었어. 그럼 왜 청소부가 된 거예요? 민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앉아라. 이야기해 줄게. 재훈과 지우가 앉았다. 민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국정원 요원이었던 것, 테러 조직과의 전투, 인질 구출, 그리고 가족이 위험에 처했던 것.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재훈과 지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청소부가 된 건 위장이었어. 국정원이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어. 너희 엄마도 알고 있었어. 엄마도요? 그래. 엄마는 내 결정을 지지해줬어.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했어. 절대 너희한테 말하지 말라고. 왜요? 너희가 짐을 느낄까봐. 아빠가 우리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대.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우리가 아빠를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아세요? 알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어요. 너희 아빠 청소 불애하면서. 저는 아빠가 학교 오는 게 싫었어요. 알아, 지우야.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친구들한테 거짓말했어요. 아빠가 사업하신다고. 재훈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빠.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너희가 모르는 게 당연해. 내가 숨긴 거니까. 근데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말할 생각 없었어. 평생 숨기고 살 생각이었어. 왜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아빠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잘 크는 게 중요한 거지. 재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빠,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빠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어요. 근데 아빠는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지금 청소부인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야.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게 일하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민우는 자식들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바라는 건 하나야. 너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직업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너희가 아빠를 무시했네.
재훈과 지우는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아빠.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날 밤 재훈은 대학 친구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들한테 거짓말했어. 우리 아빠 사업 안 해. 청소부야. 학교에서 청소하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아빠는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하다가 우리 가족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하신 분이야. 나는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 친구들의 답장이 왔다. 헐, 진짜? 대박. 너희 아빠 진짜 멋있다. 국정원 요원이면 엄청 대단한 건데. 지우도 친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우리 아빠 청소부라고 놀렸잖아. 근데 우리 아빠 전에 국정원 요원이었대. 인질 구출하고 그런 일 하셨대. 존경스럽지 않아? 친구들은 놀랐다. 진짜? 지우 아빠가? 응. 나도 오늘 알았어. 지금까지 우리 가족 지키려고 숨기고 사신 거래. 며칠 후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 청소하시는 김 선생님이 전직 국정원 요원이래. 헐, 진짜? 응, 딸이 직접 말했대. 학생들은 민우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선생님, 정말 국정원 요원이셨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야. 대박. 진짜 멋있어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민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교사들도 놀랐다. 김 선생님이 국정원 요원이었다고요? 네, 제가 확인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민우를 불렀다. 김 선생님,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숨긴 건 저니까요. 나라를 위해 일하시다가 이렇게. 존경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심장이 다시 악화되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길지 않습니다. 재훈은 주저앉았다. 2주 후 민우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다. 아빠, 힘내세요. 그래. 민우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재훈아. 네, 아빠. 아빠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너는 이제 다 컸으니까. 무슨 소리세요? 아빠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우도 잘 챙겨줘. 동생이 아직 어리니까. 아빠, 너희 엄마 묘소에 자주 가줘. 아빠도 거기에 묻어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우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한 달 후,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민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빠, 재훈과 지우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민우는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다. 3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장례식장은 조촐했다. 가까운 지인들만 왔다. 학교 선생님 몇 명, 경비 박 씨, 그리고 동네 이웃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조문했다. 재훈과 지우는 상주로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오빠, 아빠가 정말 가신 거 맞아? 그래. 믿기지 않아. 아직도. 나도. 첫째 날은 조용히 지나갔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셋째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 일찍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장례식장 앞에 섰다. 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20명 정도 되었다. 뭐지, 저 사람들? 재훈이 창문으로 내다봤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맨 앞에 선 사람은 60대 정도의 남자였다. 위험 있는 얼굴이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신지요?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다. 동료였습니다. 그는 재훈과 지유 앞에 섰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뒤에 선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재훈이 물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재훈은 명함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국가정보원. 원장? 네. 국정원장이 직접 왔다. 고인은 우리 국정원의 영웅이었습니다. 네. 20년 전 그분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죠. 국정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당시 그분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요원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재훈과 지우는 숨죽여 들었다. 제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시며 두 분을 키우셨죠. 국정원장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고인은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분을 잃게 되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는 다시 재훈과 지유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인께서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두 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셨습니다. 고인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재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저희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몇 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부끄러워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행복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국정원장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왔다. 한 사람이 말했다. 저는 고인과 함께 중동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저는 고인께 훈련받았습니다. 최고의 교관이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 저는 고인이 구출하신 인질입니다. 20년 전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재훈과 지우는 놀랐다. 인질이셨다고요? 네. 저는 당시 중동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테러 조직에 납치되었죠. 그때 고인께서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에 절을 했다. 평생 은인입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조문했다. 모두 민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젊은 요원이 다가왔다. 저는 현재 해외 파견 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고인께서 20년 전에 작성하신 작전 보고서가 아직도 우리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분의 판단력과 용기는 전설입니다. 재훈은 가슴이 뭉클했다. 국정원장이 다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모두 고인과 함께 일했거나 고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명밖에 못 왔지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했습니다. 왜 더 못 오신 거죠? 보안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모두 고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가방에서 케이스를 꺼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고인께 추서하는 훈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케이스를 열자 금빛 훈장이 있었다. 고인의 공로를 기려 국가가 수여합니다. 재훈이 훈장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원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입니다. 고인께서는 20년 동안 청소부 월급만 받으셨지만 사실 국정원 요원 연금을 받으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연금을 유족분들께 드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조문이 끝나고 국정원장은 영정사진 앞에 섰다. 민우, 고생 많았네. 이제 편히 쉬게 해. 그는 깊게 절을 했다. 다른 요원들도 모두 절을 했다. 군인처럼 정확한 각도로.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떠났다. 장례식장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재훈과 지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빠, 응, 우리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래. 근데 우리는 아빠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어. 지우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나도 정말 후회돼. 아빠한테 잘해드릴걸. 재훈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청소부 유니폼, 달아빠진 신발, 허름한 가방. 하지만 그 안에서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재훈이 노트를 펼쳤다. 일기였다. 민우가 20년 동안 쓴 일기.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1일. 오늘 서항고에 첫 출근을 했다. 청소부로서의 첫날. 어색했지만 이것이 내 새로운 인생이다. 재훈이와 지우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 후회하지 않는다. 2007년 3월 15일. 수진이가 떠났다. 너무 아프다. 하지만 울 수 없다. 아이들 앞에서는 강해야 한다. 수진아, 미안해. 아이들 잘 키울게. 2010년 5월 20일. 재훈이가 오늘 아빠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청소부라고 대답했더니 실망한 표정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다. 2015년 11월 3일. 지우가 친구들이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집에서 쉬어라고 대답했다는 걸 들었다. 웃었다. 청소부보다는 무직이 낫다고 생각하나 보다. 괜찮아, 지우야. 아빠는 이해해. 2020년 7월 10일. 재훈이가 대학 친구들한테 거짓말하는 걸 봤다. 우리 아빠 사업하셔라고. 속상하지 않다. 아들이 창피하지 않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2024년 10월 1일. 지우가 아빠 학교 오지 마세요라고 했다. 알고 있어, 딸아. 아빠가 가면 내 친구들이 놀리잖아. 괜찮아. 아빠는 멀리서라도 널 지킬게. 마지막 일기는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쓴 것이었다. 2024년 11월 20일. 어제 쓰러졌다.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후회는 없다. 20년 동안 재훈이와 지우를 지켰다.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이들이 나를 부끄러워해도 괜찮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니까. 재훈아, 지우야. 아빠가 청소부라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언젠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재훈은 노트를 읽고 주저앉았다. 아빠. 지우도 노트를 읽고 울부짖었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요. 두 사람은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다. 재훈은 대학을 휴학하고 아버지가 일했던 서항고를 찾아갔다. 교장실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재훈 학생. 어떻게 오셨어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가요? 제가 아버지 일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네. 아버지가 하셨던 청소 일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교장은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학생은 대학생이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1년만요. 1년만 아버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교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재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안고 청소부가 되었다. 첫 출근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아버지가 매일 일어났던 시간이었다. 학교에 도착해서 청소 도구를 꺼냈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것들이었다. 복도를 닦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아버지가 닦았던 그 복도. 아빠는 매일 이 일을 하셨구나. 재우는 생각했다. 허리를 숙이고 걸레를 적시고 바닥을 닦았다. 1시간도 안 돼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빠는 20년을 이렇게 하셨다고?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더 힘들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았다. 이게 아빠의 일이었구나.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재훈이 인사했다. 학생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다. 젊은 청소부였으니까. 형, 대학생 아니에요? 한 학생이 물었다. 응, 맞아. 잠깐 일하는 거야. 왜요?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거든. 그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다. 점심시간, 재우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 아빠는 여기서 매일 혼자 드셨구나. 주변에서 학생들이 떠들었지만 재우는 혼자였다.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퇴근 시간 저녁 7시. 재우는 온몸이 아팠다. 하루 종일 청소했더니 허리와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았다. 아빠는 매일 일했는데 20년 동안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졌다. 움직이기도 싫었다. 그런데 문자가 왔다. 지우였다. 오빠 괜찮아? 힘들지? 응, 엄청 힘들어. 아빠가 대단하신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했어.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재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달이 지났다. 재우는 청소일에 조금 익숙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다.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 재훈 씨, 안녕하세요. 국정원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국정원 역사관에서요. 참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과 지우는 국정원 역사관을 방문했다. 한 섹션이 아버지에게 할애되어 있었다. 김민우 요원의 생애. 전시물에는 아버지의 사진, 작전 보고서, 표창장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출한 인질들의 증언 영상도 있었다. 김민우 요원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재훈과 지우는 영상을 보며 울었다. 전시를 보고 나오는데 한 젊은 요원이 다가왔다. 혹시 김민우 요원의 자녀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버님 후배 요원입니다. 아버님 작전 사례를 공부하며 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요. 아버님은 저희에게 전설입니다. 그런 분의 자녀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우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3개월이 지났다. 재훈의 청소부 경험도 끝나갔다. 마지막 날 재훈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다던 장소로 갔다. 학교 옥상이었다. 옥상에서 학교를 내려다봤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지켰던 학교. 아빠, 이제 알겠어요. 재훈은 생각했다. 아빠가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저희 곁에 있고 싶으셨던 거죠. 저희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고요.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재훈과 지우는 어머니와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가유공자 김민우 1972년에서 2024년.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재훈과 지우는 묘 앞에 앉았다. 아빠, 죄송해요. 저희가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청소부셨던 것도, 국정원 요원이셨던 것도, 아빠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희도 아빠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1년 후, 재훈은 대학에 복학했다. 하지만 전공을 바꿨다. 국제관계학과로. 왜 전공을 바꿨어? 친구가 물었다. 나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서. 국정원 들어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 근데 공공을 위해 일하고 싶어? 아버지처럼. 지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에 진학했다. 왜 경찰대에? 재훈이 물었다. 아빠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일하고 싶어서. 경찰도 멋있잖아. 그래, 잘 생각했어. 남매는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은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엄마, 아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해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저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처럼 정직하게 살 거예요. 어느 날 재훈은 서항고를 다시 찾았다. 아버지가 일했던 청소 도구실을 열었다. 벽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민우 마이너스 20년 근속. 그 옆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학교에서 만든 것이었다. 고 김민우 선생님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학교를 위해 헌신하신 분. 재훈은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이제 모두가 아빠를 기억해요. 청소부 아저씨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으로요. 학교 복도를 걸으며 재훈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닦았던 이 복도, 아버지가 매일 보았던 이 풍경,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이 평범한 일상. 아빠 사랑해요. 재훈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었다.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부, 경비원, 식당 종업원. 그들에게도 각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고 부모님 생각이 나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 너무 늦기 전에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